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어제는 기분이 좋았죠. 기분이 좋았다가 오늘 어제 거의 5% 가까이 오른 거에 비하면 요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어떤 수익을 얻기 전에는 엄청난 괴로움, 공포, 좌절, 기다림을 이겨낸 사람만이 큰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은 예전에 비교하면 삼성전자 5만원대 6만원대 비교하면 그래도 10만원대 위에서 그래도 좀 대부분 수익 구간 아닙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대량 공급이 임박한 제2의 HBM에서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 부분 메인 소식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KB증권에서도 오늘 자, 삼성전자 경쟁사 대비 40% 이상 저평가다. 목표가는 16만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업황 좋고 다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경쟁사 대비해서도 싸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 내년에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경쟁사 대비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가격도 40% 이상 싸다, 무조건 좋죠.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가야 되겠다. 지금 환율입니다. 제가 방금 환율을 확인해 보니까 1478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1479원, 지금 정부 당국에서 1500원을 넘기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이렇게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향 안정화될 때 주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환율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막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환율이 좀 1300원대로 넘어가고 해야 아마 전고점이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시간이 되면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거 이제 왜 보여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 AI 반도체가 버블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지금 전망치, 세미에서 나온 자료인데, 전망치를 보면 기본 어떤 반도체 장미 판매량 추이가 기본적으로 2027년까지 이렇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자료적으로 이렇게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자, 마이크론 이야기도 잠깐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 중요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2018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 보시면 파란색이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실적에서 여러분 다른 건 보실 거 없고, 다른 건 볼 거 없고, 마이크론에서 어떤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기업에서 물론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 지금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 보시면, 매출액이 17년, 18년도 사이클, 2021년, 2022년도 사이클, 그때 나름 좋았던 슈퍼 사이클에서 지금의 슈퍼 사이클은 예전의 슈퍼 사이클하고는 뭐가 다르다? 이 어떤 완전 덩치 자체가 차원이 다른 슈퍼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좋아. 예전하고 다른 슈퍼 사이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럼 이게 끝이면 어떻게 해? 이게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 2027년까지 순증하고 있다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파란색 막대가 예전 슈퍼 사이클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 더 좋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주가의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다. 자, 그 이제 마이크론의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 그래, 지금은 좋은 거 알겠어. 여기 보면 2026년 회계연도 1분기죠. 이게 이제 언제냐면 올해 9월에서 11월 달까지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그래. 그러면 지금 좋은 거 알겠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마이크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론에서 만드는 HBM4 많지도 않아요. 자, 내년 완판. HBM4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완판. 내년까지 모든 물량에 대해서 계약이 완료됐다. 자기 솔드아웃 됐다. 우리 끝났다. 그런데 이게 대충 보니까 HBM만 우리가 이야기할게. 우리 그 마이크론에서 2028년까지 2028년도에 HBM 시장 규모가 147조. 지금 올해가 51조. 이렇게 늘어날 것 같아. 연평균 40% 성장할 것 같아. 끝. 예,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 올해가 51조, 그 HBM 2028년도가 147조. 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요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소캠2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좀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 소캠2 이 개발 초기부터 엔비디아와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메모리 3사 다 긴밀하게 다 이렇게 협력을 해 왔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메모리 3사 중에 CS 단계에 가장 먼저 도달했다. 삼성전자가. 누가? 삼성전자가 CS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 커스터머 샘플입니다. 커스터머 샘플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소캠2로 메모리 개발은 이 ES에서 CS, 그 다음에 MP 이렇게 넘어가는데, 맨 먼저 ES가 뭐냐면 엔지니어링 샘플, 그 다음에 커스터머 샘플 CS, 그 다음에 MP라고 이제 대량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양산 바로 전 단계, 대량 양산을 앞두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시스템에 적용해서 안정성, 호환성, 양산성 이런 것을 검증하는 최종 관문입니다. 최종 관문인데 삼성전자가 일단 CS 단계에 거의 다 합격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전력, 엔비디아가 제시한 게 전력, 대역폭, 안정성, 열 관리 이런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충족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소캠2 제2의 HBM이라 불리는 소캠2에서는 경쟁사를 다 제치고, 우리가 HBM4는 사실상 약간 하이닉스에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제일 앞섰다.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HBM 시장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소캠은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는, 물론 원이 있긴 했지만 이제 메모리 3사가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 하는 그 새로운 격전지 중에서는 삼성이 이제 또 앞서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캠2에서 삼성이 제일 먼저 이제 선점을 한다면 엔비디아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공급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전력 D램 LPDDR 기반의 서버용 모듈입니다. 소캠2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그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다. 삼성전자 제품이 제일 먼저 통과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께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을 두고 메모리 3사의 HBM4 공급 경쟁이 지금 한창인데, 이런 가운데 소캠2는 이 CPU인 베라를 겨냥하고 있는데, 내년에 선보일 베라 바로 옆에 소캠2를 붙일 계획이거든요. 소캠2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게 내년 한 2분기 이후에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 출하가 본격화되면 소캠2는 내년 상반기 아마 1분기에 아마 대량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 상당히 좀 원래는 여러분 요게
마이크론으로부터 엔비디아가 1세대 소캠을 사실상 이제 독점 공급받았었거든요. 독점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소캠 2부터는 기술적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마이크론이 기술적 문제로 탑재를 상당히 연기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소캠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좀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2세대 소캠 탑재로 계획을 변경을 하면서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물량을 배정했는데 그 안에서도 삼성이 가장 지금 앞서가는 분위기다. 최신 CPU인 그레이스에는 16개의 LPDDR D램이 이제 장착이 되는 반면에 베라 CPU는 4개의 LPDDR5X로 구성된 소켓 모듈 4개가 탑재가 됩니다. 자, 이전보다 차지하는 면적도 줄어들고 또 이제 탈부착도 가능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요게 지금 스마트폰에도 LPDDR이 들어가거든요. 뭐 PC에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래서 상당히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업체에서 공급이 정말 타이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뭐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께 깨알같이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